이번 강의의 제목은 카메라의 특성을 이용하라 라는 것입니다. 카메라의 특성을 이용하라. 우리가 이전까지 설명 들어온 시각적인 요소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미술에서 그리던 방법을 사진에 차용하는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미술적인 어떤 회화의 디자인을 사진에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술에서 차용된 그 프레임 디자인 방법은 상당히 회화적이죠. 그림을 그리는데 적합한 디자인적인 시각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설명드릴 카메라의 특성을 이용하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어떤 다른 예술 매체에서도 할 수 없는 카메라만이, 즉 사진이라는 예술 매체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사진적인 어떤 시각적인 그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드린 카메라의 특성을 이용하라는 것은 사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우리가 디자인에, 사진 그 프레임 디자인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오늘날에도 훌륭한 예술성과 훌륭한 작품성을 나타낸 작품들이 이러한 카메라의 특성을 이용하여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카메라의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사진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카메라의 특성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 DSLR에서 이미 배웠듯이 첫째, 렌즈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카메라 렌즈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사진적인 독창적인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초점 신도, 이것도 일종의 렌즈에서 온 것이죠. 초점 신도가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사진적인 디자인, 그리고 셔터의 사진적인 특성, 카메라 셔터가 가지고 있는 그 빠르고 느린 셔터를 사용함으로써 이미지가 프레임 속에 전혀 색다르게 다른 어떤 예술 장르에서도 할 수 없는 카메라 셔터만의 가장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센서, 즉 필름이죠. 전에 이미지 센서의 특성에 의해서 또한 사진적인 그 예술 창작성이 차이가 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대표적인 이런 네 가지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카메라의 특성을 이용한 사진을 창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항목, 즉 카메라의 특성을 이용해서 사진을 창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또 누차 강조드리지만 사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독창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은 작품, 즉 남이나 또 다른 예술 장르에서 전혀 따라올 수 없는 아주 훌륭하고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을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진은 대표적으로 초점 신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셔터 속도를 활용합니다. 2000분의 1초 빠른 셔터를 활용해서 움직임을 순간 정지한 것이죠. 파도가 치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순간을 정지하기 위해서 빠른 2000분의 1초를 사용했어요. 이와 같이 움직임의 흔적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셔터를 사용해야 되고, 움직임의 흔적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느린 셔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셔터 속도는 움직임에 대한 사진을 찍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움직임에 대한 사진을 찍겠다 하면 반드시 셔터 그 카메라 바디 위에 있는 다이얼 모드를 셔터 속도 우선, 즉 S 또는 캐논 계열 같으면 TV 이렇게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는 조리개 우선을 찍죠. 조리개 우선으로. 왜? 움직이는 사물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나 움직임을 찍을 때는 반드시 셔터 우선으로 찍으셔야 된다. S나 TV 모드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셔터의 특징은 뭐냐? 사진적인 특징은 빠른 셔터를 활용한다는 것은 움직임이 순간 정지시켜요. 이렇게 정지시켜. 또
느린 셔터, 즉, 60분의 1초, 15분의 1초, 1초, 이렇게 느린 셔터를 활용하는 것은 움직임의 흔적을 기록할 수 있어요. 무슨 이제 다음에 보시겠는데, 이 셔터 속도가 할 수 있는 것이 그야말로 사진의 가장 강력한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다른 예술 매체에서 할 수 없는 이 셔터 속도를 활용하는 다양한 사진들이 정말 훌륭한 예술성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고, 사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가장 사진의 독창성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셔터를 활용한 방법 꼭 활용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사진은 상대적으로 이 물에 떨어지는 흔적이 보이잖아요. 흔적이 보이잖아요. 흔적이 보인다는 것은 뭡니까? 움직임의 흔적을 기록한다는 것은 느린 셔터를 쓴다는 것입니다. 셔터 우선 중에서 느린 셔터, 8분의 1초죠. 느린 셔터죠. 이 느린 셔터를 쓸 때 항상 주의하실 점은 셔터가 느리니까 흔들려요. 카메라가 흔들리면 사진이 선명하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삼각대가 있어요. 삼각대. 트라이포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트라이포드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사진적인 필수 도구입니다. 트라이포드 시스템으로서 사진의 활용 범위가 훨씬 넓어지고 남이 찍을 수 없는 그야말로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트라이포드. 몇 번 강조드리지만 이 트라이포드 삼각대는 사진 카메라와 함께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움직임의 흔적을 기록하는 것은 셔터 속도다. 느린 셔터 속도를 활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한번또 뭔가 물방울이 팍 튀는 순간이 정지했잖아요. 이 순간 정지, 물이 팍 튀어오르는 순간 정지, 빠른 순간 정지하기 위해서 무슨 속도? 빠른 셔터 속도를 활용한 것이에요. 250분의 1초 셔터 우선을 놓고 빠른 셔터를 찍어서 이 움직이는 순간 탁 정지하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재미있는 사진이 됐잖아요. 이것이 사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어떤 예술적인 표현 방법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실제 눈으로 확인할 수 없죠. 카메라 렌즈, 즉 셔터, 카메라 셔터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각적인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누차 강조드립니다. 이 셔터 속도를 활용한 사진만이 강력한 사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빛의 흔적을 기록한 겁니다. 그야말로 빛의 흔적. 이것은 카메라를 움직였어요. 5초 동안. 셔터를 5초 열어놓고 카메라를 계속 움직인 겁니다. 밖에 어두운 데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 당연히 트라이포드를 대고 하는 것이죠. 트라이포드를 대야죠. 이제 멀리, 이 느린 셔터 찍을 때는 카메라 주변에 빛이 있으면 안 돼요. 멀리, 어두운 밤에, 저 멀리 비치는 가로등이나 차가 다니는 그런 길거리를 트라이포드에 카메라 올려놓고 5초 동안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빛의 흔적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또는 비셔터를 사용하는 것이죠. 비셔터. 여러분이 아마 상당히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 비셔터를 활용해서 빛의 흔적을 기록할 수 있다는 거. 비셔터 꼭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비셔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카메라는 셔터 속도가 약 30초 정도까지가 아마 제일 느린 셔터일 수 있는 30초 넘어가면 이제 비셔터가 표현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카메라에 따라서는 카메라 바디 다이얼 모드에 B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와 같이 비셔터를 활용해서 아주 느린 빛의 흔적을 기록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하늘에 별빛이 움직이는 거, 별이 움직이는 자국, 흔적 이런 것들을 기록할 때 비셔터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럴 때 반드시 트라이포드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별 같은 거 찍을 때는 4시간, 5시간 장시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찍을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케이블 릴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케이블, 셔터를 누를 수가 없어요. 흔들리니까. 무선 릴리즈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카메라 바디와 동떨어지게 흔들리지 않게 다른 셔터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이게 무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케이블과 카메라 바디를 연결해서 케이블 위에서 버튼을 누를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비셔터를 활용한 빛의 흔적, 정말 좋은 사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어떤 다른 매체에서 할 수 없어요. 사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비셔터를 활용한 사진, 여러분께 정말 한번 강력하게 권해드리면 남이 할 수 없는 정말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의 흔적을 기록한다. 멋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우리가 많이 볼던 그 불꽃놀이 사진을 이제 찍은 거예요. 불꽃 사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셔터 속도 1초를 기록한 거예요. 1초. 1초를 하다 보니까 빛이 떨어지면서 흔적이 보이죠. 움직이면 이제 팍팍 찌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 보통 불꽃놀이가 사진 찍을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물론 당연히 트라이포드이 있어야 됩니다. 트라이포드를 대고 찍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불꽃은 언제 터질지 모르고 각 불꽃마다 그 빛의 흔적이 다 달라요. 움직임이 달라. 이렇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그 노출 셔터 속도 가지고 찍으시면 안 돼요. 1초로 찍었다, 또는 2초, 또는 무슨 2분의 1초. 이와 같이 다양한 그 셔터 속도를 활용해서 찍어야 좋은 사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어떤 경우에는 미리 불꽃이 터지는 장소, 그냥 불꽃이 터지는 장소에 가서는 될 수 있으면 빛이 없는 멀리 하늘을 찍으니까 어두워지죠. 그래서 미리 셔터를 열어놓기도 해요. 열어놓기도 해요. 그 열어놓으면 그 안으로 불꽃이 올라 터지는 거죠. 그런 것이. 미리 그걸 이제 예상하고 열어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찍어서 그럴 때마다 찍을 때 올라올 때마다 셔터를 닫고 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한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느린 셔터를 활용하는 것이 일종의 이제 뭐라 그럴까, 패닝 효과를 해서 셔터 속도를 이 움직이는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고 그 피사체를 따라서 카메라를 휙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초점 맞은 것은 선명하고 요 뒤에 벽은 이렇게 움직이는 흔적이 싹 보이는 거죠. 왜? 카메라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또 마찬가지로 느린 셔터는 이제 8분의 1초 셔터 우선으로 찍은 것이지만, 여기는 반드시 물론 이 패닝도 그 셔터 속도 느리게 찍기 때문에 트라이포드 삼각대가 필요해요. 근데 저는 일부러 이러한 흔적도 동시에 좀 표현하기 위해서 흔들림을 감수하고라도 트라이포드 놓지 않고 이걸 따라서 동시에 움직이면서 찍었더니 뭔가 전혀 새로운 사진이 됐죠. 그리고 이런 패닝을 할 때는 요 피사체와 주변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더 컬러의 다양한 변화가 있으면 훨씬 더 변화 있는 프레임 시각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컬러가 있어야 어떤 시각의 변화가 있죠. 이런 것도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패닝이라는 거. 이 움직임 피사체 초점을 맞추고 8분의 1초 동안 누름과 동시에 카메라를 움직이는 거죠. 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그러면 아마 다양한 재밌는 사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이포드를 대고 찍어보기도 하고, 트라이포드 없이 그냥 손을 들고 움직이는 찍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다양한 사진이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셔터 속도도 몇 가지 변화해서 브라켓에 맞춰서 찍으셔야 재밌는 사진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진의 이미지가 상당히 좀 뿌옇게 됐죠. 약간 우리가 보통 말하면 포토샵으로 약간 뽀얗게 만든 그런 기분이 들지만, 그런 것을 활용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미지 센서의 감도를 활용한 것입니다. 감도. 여기에 ISO 이미지 감도가 12800이에요. 굉장히 감도가 높은 고감도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미지 센서는 고감도일수록 노이즈 현상이 발생한다. 그 노이즈라는 것도 이렇게 이미지가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이미지가 약간씩 깨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노이즈라고 하고, 고감도일수록 노이즈 현상은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장미꽃을 찍은 건데, 장미꽃의 어떤 그런 붉은색과 이 노이즈 현상을 활용해서 약간 좀 이렇게 뽀얗게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미지 센서의 특성을 살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그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특성, 카메라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특성, 이런 걸 활용함으로써 어떤 것도 만들 수 없는 아주 전혀 독특한 새로운 어떤 그런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상당히 독특한 건데, 똑같은 것이 몇 개 이렇게 겹쳐 있죠. 그죠? 여기 현재 5개 정도 겹쳐 있는데, 뭐냐면 이게 다중 노출하는 방법입니다. 즉, 한 카메라 한 프레임에 셔터를 5개 똑같은 사물에 비해서 약간씩 그 초점, 카메라 앵글을 바꿔가면서 5번 셔터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보면 필름 한 장에 5개 똑같은 사물을 기록한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이중으로 겹치는, 여러 가지 겹쳐지는 사진이 만들어지는데, 이 다중 노출 방법,
또는 영어로 우리가 그 카메라에 따라 그러는데 멀티 익스포저를 해서 카메라 메뉴에 가면 이걸 세팅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재밌는 사진을 만들 수 있어요. 네, 카메라 메뉴에 가면 다중 노출을 그리고 다중 노출하는 방법 그 개수도 뭐 2개, 3개, 7개, 10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따라 종류가 다르지만 한 장의 사진에 여러 개의 셔터를 누를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하루에 보시 이건 지금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요 카메라 다중 노출 모드를 활용하죠. 다중 노출 커피포트를 놓고 다양하게 조금씩 움직여가면서 카메라 앵글 프레임 속에 담아서 여러 가지 겹친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사진은 그 카메라 이미지 센서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인 색온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색온도를 어떻게 사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촬영된 사진입니다. 색온도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보통 화이트 밸런스라고 말도 합니다. 즉 모든 빛에는 그 빛의 색깔에 따라서 온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기 스탠드로서 백열등이 원래 색이죠. 근데 이 백열등은 카메라 이미지 센서, 즉 이미지 센서는 보통 맑은 날 6000K입니다. 색온도가 6000K에 맞춰 있죠. 그 6000K로 맞은 이미지 센서를 찍으면 이 백열등은 보통 오렌지색, 약간 짙은 오렌지색 계통으로 보통 색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오렌지색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그 백열등의 색온도가 보통 3200K 정도 돼요. 3200K. 그러니까 3200K가 되는 백열등을 6000K가 되는 맑은 날의 그 이미지 센서로 맞춘 걸 찍으면 약간 진한 오렌지색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의도적으로 색온도를 그 카메라 그 이미지 센서 색온도를 6000K가 아니라 10,000K로 막 찍었어요. 10,000K로. 이 10,000K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 원래 색온도가 10,000K라는 것은 푸른색이죠. 우리 카메라에서 말하는 색온도가 10,000K 넘는 건 푸른색입니다. 그런데 그 푸른색을 조정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색온도를 조절할 때 이 10,000K의 그 색온도를 조절하면 보통 붉은색 계통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면 이 10,000K의 색온도는 우리가 붉은색 계통의 필터를 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의도적으로 역발상적으로 그 진한 오렌지 계통의 3200K를 아예 10,000K로 맞춰 찍어서 다시 말하면 좀 더 붉은색 계통의 색을 더욱 주어서 이 백열등을 더 붉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색은 일반적인 백열등보다 훨씬 더 붉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붉게 나타나서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더 좀 따뜻하고 온화하게 만들었죠. 이와 같이 이것은 이미지 센서가 가지고 있는 색온도의 특성을 역발상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서는 그 반대의 개념을 한번 보시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푸른 하늘입니다. 일반적으로 푸른 하늘은 보통 색온도가 높아서 10,000K 정도 돼요. 그래서 이 그 맑은 날 6000K로 맞춰져 있는 이미지 센서의 그 색온도를 여기에 맞추려면 푸르게 나타나죠. 푸르게. 그런데 여기에 의도적으로 색온도 3200K, 이미지 센서를 6000K가 아니라 3200K로 맞춰 찍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3200K로 맞춰 찍는다는 것은 카메라 이미지 센서에 따뜻한 색, 붉은색 계통을 주는 게 아니라 푸른색 계통, 더욱더 이 색온도 3000K를 맞춘다는 것은 푸른색 계통을 더욱 이미지 센서에 첨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이 하늘은 10,000K가 넘는데 여기에 더욱 푸른색을 더욱 첨가하니까 이 하늘색은 더욱더 진한 하늘색이 됐어요. 이와 같이 색온도를 좀 더 반대로 역발상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찍을 수 있는 또 평범한 사진이 아닌 다른 색을 스스로 사진 촬영자가 창작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색온도와 화이트 밸런스 관계를 활용해서 한번 나름대로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보고 계시려면은 이 일반적으로 이 색들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어요. 푸른색이 아주 되게 푸르게 되어 있고 붉은색은 더 푸르게 되어 있고 색의 대비가 강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CPL 필터의 특성을 활용한 것입니다. 이 CPL 필터의 특성은 색의 대비를 강조시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더욱 빨갛게 보이게 하고 파란 하늘색은 더욱 파랗게 보이게 하고 이런 것이죠. 또는 흰색은 더욱 희게, 검은색부터 검게 이렇게 색의 대비를 강조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게 이 CPL 필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빨간 단풍을 찍을 때 이 CPL 필터를 사용하면 빨간 단풍은 더욱 붉게 보이고 푸른 하늘은 더욱 푸르게 보여서 색의 대비가 강조되는 것이죠. 이 CPL 필터를 활용해 보시면서 색을 더욱더 진하고 선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는 것은 항상 야외 촬영 때는 이 CPL 필터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CPL 필터.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요 현생, 요걸 우리는 렌즈 플레어 현상이라고 하죠. 렌즈 플레어. 렌즈를 그 빛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렌즈에 반사되는 빛이 이 이미지 센서에 찍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떨 때 이러한 그 플레어는 그 사진 자체를 버리는 사진이 되지만 이런 사진, 즉 뭔가 이 이미지와 부합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는 사진을 만들 때는 이 렌즈 플레어 자체가 상당히 그 의미를 더욱 강하게 강조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그 석탑과 요 등이죠. 등을 넣은 석탑 이런 것과 요 렌즈 플레어가 상당히 신비로운 감을 더욱더 강조시켰다고 생각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것도 이 렌즈 플레어는 보통 앞에 정면으로 역광 같은 거 찍을 때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진은 마찬가지로 이 불상, 석불상과 어둠과 밝고의 그 차이와 대비와 요 뒤에 하얀 억새불과의 어떤 다양한 신비로운 그런 관계성이 이 렌즈 플레어를 통해서 더욱더 강조됐다고 보는 것이죠. 뭔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렌즈 플레이어가 만들어졌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에 의도적으로 렌즈 플레이어를 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일종의 그 렌즈의 특성을 살렸다고 하는 하나의 그 사진적인 특성이 되겠습니다. 렌즈 플레이어가 잘 특성을 살리면 그 이미지를 더욱더 강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흑백 사진이 보이고 있죠. 이 흑백 사진에 대해서 간단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흑백 사진도 당연히 카메라 사진만이, 즉 카메라만이 할 수 있는 가장 독창적인 방법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는 흑백을 구별할 수가 없죠. 왜? 자연은 총천연색인데 흑백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카메라만이 흑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흑백 사진은 초현실적인 것이죠. 초현실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흑백 사진을 봤을 때는 뭔가 색다른 분위기의 느낌을 갖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카메라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백 사진을 촬영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이 프레임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기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보통 대부분이 칼라로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론 디지털 카메라에도 흑백을 찍을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흑백을 찍을 때 그 흑백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디지털 카메라에서 흑백 모드로 바꿔서 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칼라 모드로 찍고 나중에 그 컴퓨터에서 흑백 모드로 변환하는 게 훨씬 더 색의 그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색의 깊이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왜? 총 칼라색은 RGB라는, 즉 빨강, 녹색, 블루, 파란색이죠. 이 세 가지 색으로 합쳐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색의 표현이 좀 더 풍부하죠. 그래 흑백은 밝고 어두운 흑백의 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흑백 사진을 찍는다 할지라도 그냥 칼라 모드로 촬영 후에 이용할 때 또는 컴퓨터에서 흑백 모드로 변환시키는 게 훨씬 더 풍부하고 세밀한 어떤 블랙 톤, 밝고 어둠의 톤을 아주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을 한번 강조시키기 위해서 이 흑백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칼라로 촬영해서 흑백으로 바꾼 것입니다. 칼라로 촬영해서 흑백으로 바꾼 거예요. 이걸 그냥 흑백으로 바꾸면 이 흑백 하나하나의 섬세함이 덜 나타날 수 있어요. 왜? 흑백은 두 가지 색뿐이니까. 근데 칼라는 세 가지 색으로 나타나서 이 다양한 색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흑백 사진의 어떤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냥 디지털 카메라에서 칼라로 찍어야 된다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도 오리지널에 원래 칼라로 찍었어요. 칼라로 찍고 이것을 컴퓨터로 또는 인화할 때 이것을 흑백 모드로 바꾼 것이죠. 그러면 훨씬 더 세밀한 그 명암 톤, 밝고 어둠의 톤이 정밀한 색의 그 블랙 화이트의 톤이 아주 세밀하고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흑백 사진, 칼라 사진입니다. 사실 이게 이 역색불과 뒤에 배경이 초록색인데 이것을 다시 흑백으로 바꿔서 이 흑백의 톤을 좀 더 강하게 만들고 여기는 이제 흑백의 대비를 좀 더 강조시켰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 속에 상당히 시선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극명하게 그 흑과 백을 대비시킨 거죠. 완전히. 유튜브 사진 찍을 때 칼라로 이렇게 찍었지만 실제는 흑백으로 사실 변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흑과 백만 있는 거죠. 백. 밝고 어두움만 강하게 강조시키기 위해서 그런 컨트라스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